네 번째 별은 사업가의 별이었다. 어찌나 바쁜지 어린 왕자가 도착했을 때도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저기 아저씨 담뱃불이 꺼졌어요. 어린 왕자는 수업가를 보며 말했다. 3에다 2를 더하면 5, 5하고 7을 더하면 12, 12에 3을 더하면 15. 안녕? 15에 7을 더하면 22, 22에 6을 더하면 28이야. 담뱃불 붙일 시간도 없네. 26에 5를 더하면 31이지? 그러니까 5억 162만 2731이 되는구나. 5억 뭐라고요? 너 아직 거기 있었니? 5억 100만. 난 이걸 계속해야 돼. 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틈이 없어. 2에다 5를 더하면 7. 5억 100만이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사업가가 고개를 들었다. 54년 동안 이별에 살고 있는데 내가 방해를 받은 거 딱 3번뿐이야. 첫 번째는 22년 전에 웬 풍뎅이가 날아들었지. 그놈 소리가 어찌나 요란하던지 네 군데나 계산이 틀렸었지. 두 번째는 11년 전이었는데 신경통 때문이었어. 운동 부족으로 생긴 병이었지. 나는 빈둥거릴 시간이 없었으니까. 근데 말이야, 지금이 바로 그 3번째야. 너. 가만, 내가 5억 100만이라고 했었지? 대체 뭐가 5억 100만이라는 거죠? 사업가는 어린 왕자의 질문에 대답해주기 전엔 조용히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끔씩 하늘에 보이는 저 작은 물체들 말이다. 파리요? 꿀벌 말인가요? 아니. 게으름뱅이들이 쓸데없는 공상에 빠져들게 하는 저 금빛 나는 작은 물체 말이다. 하지만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 공상에 빠져있을 틈이 없어. 저 별 말이군요. 그래, 맞았어. 별. 5억 개나 되는 별을 세서 뭐 하려고 하는데요? 5억 162만 2731개야. 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그 별로 뭘 할 셈인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단지 소유할 뿐이야. 별을 소유한다고요? 하지만 내가 전에 본 어떤 왕은요, 왕은 소유하지 않아. 그냥 다스릴 뿐이지. 그건 말이야 아주 다른 문제야. 그 별들을 소유하는 게 아저씨에게 무슨 도움을 주나요? 부자가 되는데 굉장히 필요해. 부자가 되면 뭐가 좋은데요? 누군가 별을 발견하면 그걸 살 수가 있지. 이 사람도 그 술꾼처럼 말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어린 왕자는 계속 질문을 했다. 어떻게 별들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별들이 누구 거지? 투덜대듯 사업가가 물었다. 몰라요. 누구의 것도 아니겠죠. 그래, 그러니까 내 것이 되는 거야. 내가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했으니까. 임자 없는 다이아몬드가 그걸 발견한 사람의 것이 되고, 주인 없는 섬을 발견하면 그게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만약 어떤 좋은 생각을 제일 먼저 해냈다면 특허를 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나도 별들을 갖는 거야. 나보다 먼저 별을 가질 생각을 한 사람은 없었거든. 아저씨는 그 별들을 가지고 뭘 하는데요? 관리해야지. 별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는 거야. 힘든 일이긴 하지만 난 진지한 일에 관심이 많았어 말이지. 저는요, 실크 스카프를 가지고 있을 땐 그걸 목에 두르고 다녀요. 또 꽃이 내 것이라면 꺾어서 다닐 수 있겠죠. 하지만 아저씨는 하늘에서 별을 딸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지. 하지만 그것들을 은행에 맡길 수는 있어. 조그만 종이 조각에 내 별들의 숫자를 적어 놓은 뒤에 그걸 서랍에 두고 잠가 놓는 거지. 그것뿐인가요? 그뿐이야. 그거 참 재미있군. 시적이기도 하고 말이야.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린 왕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른들의 생각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저는요, 꽃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 물을 주죠. 화산도 3개나 가지고 있어요. 매주 청소를 해주죠. 내가 꽃과 화산을 가지고 있는 건 내 화산이나 내 꽃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에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무슨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아니죠. 사업가는 딱히 할 말이 없었다. 아, 어른들은 모두 이상하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혼잣말을 하며 다시 여행길에 올랐다. 5번째 별은 아주 이상했다. 그 별은 다른 모든 별들 중에서 제일 작았다.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을 켜는 사람 하나가 있을 만한 크기의 별이었다. 하늘 어딘가 집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별에 가로등 켜는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다는 건지 어린 왕자는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그래,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일지도 몰라. 그래도 말이야, 그가 하는 일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가로등에 불을 켜는 건 별 하나를 또는 꽃 한 송이를 피어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가로등을 끄면 그 꽃이나 별을 잠들게 하는 거고. 아름다운 직업이야. 아름다운 만큼 유익한 일일 테지. 어린 왕자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방금 왜 가로등을 끄신 건가요? 명령이기 때문이야.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좋은 아침이야. 무슨 명령인데요? 가로등을 끄라는 명령이지. 이제 잘 자. 그는 다시 가로등 불을 켰다. 지금은 왜 가로등을 또 켜셨어요? 명령이야.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어. 명령은 명령인 거야. 좋은 아침. 가로등 켜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서 또다시 가로등을 켰다. 그러고는 붉은 바둑판 무늬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난 정말 힘든 직업을 가졌어. 전엔 괜찮았는데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이면 다시 불을 켜는 일이었지. 낮에는 쉬고 밤에는 잠을 잘 수 있었거든. 그때 이후로 명령이 바뀐 거군요. 아니, 명령은 바뀌지 않았어. 그게 비극이야. 이 별은 점점 빨리 돌고 있는데 명령은 바뀌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이 별이 1분마다 한 바퀴를 돌게 되었고 1초도 쉴 틈이 없게 된 거야. 나는 1분마다 한 번씩 가로등을 켰다 껐다 해야 돼. 참 이상하네요. 아저씨네 별에선 하루가 1분이라니. 그래, 30분은 30일이 되는 거지. 잘 자.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명령에 충실한 가로등 켜는 사람이 좋아졌다. 의자를 뒤로 물리면 계속해서 석양을 볼 수 있는 곳을 찾아가던 일도 떠올랐다. 왕자는 그를 돕고 싶었다. 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아저씨의 별은 아주 작으니까 3발짝이면 한 발짝을 돌 수 있잖아요. 천천히 걷기만 해도 늘 해를 볼 수 있어요. 쉬고 싶어지면 걷도록 하세요.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날이 길어질 거예요. 도움이 안 되겠는걸. 내가 원하는 건 잠자는 거니까. 안 됐네요. 난 운이 없어. 좋은 아침이야.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저 사람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 거야. 왕이나 젠치 않은 사람, 술꾼, 사업가 같은 사람들은 그를 경멸하겠지. 하지만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제일 성실해. 그건 저 사람이 자신을 제쳐놓고 일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겠지. 어린 왕자는 섭섭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뿐이었어. 그렇지만 그의 별은 너무 작아. 두 사람이 있을 자리도 없으니 말이야. 어린 왕자는 하루에 1440번이나 아름답게 해가 지던 자신의 별을 떠나온 일이 너무나 아쉬웠다. 6번째의 별은 방금 전의 별보다 10배나 더 컸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책을 쓰고 있는 노신사가 살고 있었다. 오, 탐험바가 오는군. 그는 어린 왕자를 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린 왕자는 테이블에 걸터 앉아 숨을 몰아 쉬었다. 지금까지 너무도 먼 거리를 여행해 왔던 것이다. 어디서 왔지? 그 두꺼운 책은 뭐죠? 여기서 뭘 하시는 건데요? 난 지리학자란다. 지리학자가 뭔데요? 바다, 강, 도시, 산, 그리고 사막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지.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둘러보았다. 지금까지 보아온 별들 가운데 가장 장엄한 별이었다. 별이 참 아름답군요. 바다도 있나요? 모르겠는걸.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그럼 산은요? 어린 왕자는 실망해서 되물었다. 그것도 몰라. 그럼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그 역시 알 수 없는 걸. 할아버지는 지리학자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난 탐험가가 아니야. 도시와 강, 산, 바다와 태양과 사막을 새러 다니는 건 지리학자의 일이 아니거든. 지리학자는 중요한 일을 하니까 한가하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 책상을 떠날 수가 없단다. 그 대신 서재에서 탐험가들을 만나는 거야. 탐험가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기록을 하는 거지. 흥미로운 게 있으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가 양심적인지 아닌지 조사하기도 해. 왜요? 탐험가가 거짓말을 한다면 지리학자의 책에 큰 이변이 일어날 테니까. 탐험가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도 그렇지. 술에 잔뜩 취한 사람에겐 모든 게 둘로 보이거든. 그렇게 되면 지리학자는 산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에다 산이 두 개를 기록하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탐험가에게 증거를 요구하지. 큰 산을 발견했다면 커다란 돌멩이 몇 개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넌 멀리서 왔지? 그렇다면 넌 탐험가야. 내 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다오.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분해서 큰 기록장을 펼쳐놓고 연필을 깎았다. 탐험가의 이야기를 처음에는 연필로 적어 놓았다가 증거를 가져오면 그제서야 잉크로 쓰는 거였다. 제가 사는 곳은요, 흥미로울 게 없어요. 아주 작거든요. 화산이 셋 있어요. 두 개는 활화산이고요. 하나는 사화산이에요. 아, 꽃도 한 송이 있어요. 응, 꽃은 기록하지 않아. 왜죠? 그 꽃은 내 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데요. 꽃은 덧없는 거니까. 덧없다는 게 뭐예요? 지리책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야. 유행을 타거나 하지 않지. 산이 옮겨가거나 바닷물이 말라버리거나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만 기록해. 하지만 사화산이 되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에겐 마찬가지라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산이야. 산은 변하지 않거든. 그런데 덧없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건 곧 사라져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 라는 뜻이야. 그럼 내 꽃이 곧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건가요? 그래. 내 꽃은 덧없는 존재구나. 세상에 대항할 무기라곤 가시 4개뿐이고. 그런데 난 그 꽃을 혼자 내버려 두고 왔어. 어린 왕자는 처음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용기를 냈다. 이제 저는 어디로 가보는 게 좋을까요? 지구라는 별로 가봐. 평판이 좋은 곳이지. 어린 왕자는 자신의 꽃에 대해 생각하며 그 별을 떠났다. 그래서 7번째로 방문한 별은 지구였다. 지구는 평범한 별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111명의 왕과 7,000명의 지리학자와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술꾼들, 3억
1100만 명의 젠치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20억쯤 되는 어른들이 살고 있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6대륙을 통틀어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46만여 명이나 필요했다고 하니 지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면 그건 대단히 멋진 광경이었다. 그들이 무리지어 움직이는 모습은 오페라 발레단처럼 질서가 정연했다. 맨 처음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이 불을 켜고 나서 잠을 자러 가면 중국과 시베리아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러시아와 인도의 사람들, 이어 아프리카와 유럽,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사람들이 차례로 무대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순서가 틀리는 법이 절대 없었다. 오직 북극과 남극에서 가로등을 책임지고 있는 두 사람만 태평스럽게 지내고 있었다. 그들은 1년에 2번만 바빴다. 재치를 부리려다 보면 거짓말을 조금 하게 된다. 가로등 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다. 어쩌면 이 이야기 때문에 지구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이 지구에서 차지하는 자리란 사실 좁은 편에 속한다. 20억에 달하는 지구의 사람들이 바짝 붙어 선다면 세로 20마일, 가로 20마일의 작은 광장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태평양의 작은 섬에 그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른들은 이런 말들을 믿지 않는다. 자신들이 굉장히 넓은 곳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구에 처음 왔을 때 어린 왕자는 사람이라고 통 보이지 않아 놀랐다. 다른 별에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했다. 이때 달빛을 띤 황금색 고리가 모래 위를 지나가는 게 보였다. 안녕? 어린 왕자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 뱀이 대답했다. 여기는 무슨 별이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야. 아프리카지. 그렇구나. 그런데 지구에는 사람이 살지 않니?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없어. 지구는 크거든.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눈길을 하늘로 향했다. 누구든 언젠가 자신의 별을 찾아낼 수 있게 별들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걸까? 내 별을 좀 봐.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 그런데 어쩌면 저렇게 먼 거지? 아름다운 별이구나. 그런데 여기엔 왜 온 거니? 내 꽃하고 좀 골치 아픈 일이 좀 있었어. 그렇구나. 그들은 잠자코 있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이 사막이란 곳은 좀 쓸쓸한데.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그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넌 아주 재미있게 생겼네?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고 말이야. 그래도 난 왕의 손가락보다 강해.
아니, 넌 강하지 못해. 다리도 없고 여행할 수도 없잖아. 난 어떤 배보다도 더 먼 곳으로 널 데려다 줄 수 있어. 뱀은 어린 왕자의 팔목을 팔찌처럼 휘감으며 말했다. 누구라도 나를 건드리면 난 그 사람을 땅으로, 태어난 땅으로 돌려보내주지. 하지만 넌 순진하고 정직한 데다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너처럼 약한 애가 화강암으로 된 이 지구에 있는 걸 보니 가엾어지는구나. 언제고 네 별로 돌아가고 싶어지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 그런데 넌 왜 그렇게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뱀이 대답했다. 그들은 다시 침묵했다.